네, 우리 김프로 그리고 전원균 교수님과 함께하는 미국 투자 그 금융 앤 아트 투어. 네. 미국의 뉴욕 가면 또 그 모마. 그리고 또 매트. 매트. 이거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올드한 거지. The Met 이러면 매트라고 하면 다 안 됩니다. 네, 거기 이제 미술관도 같이 방문하셔서 전원경 교수님 설명도 같이 듣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뉴욕에 있는 또 3프로 스튜디오 또 주요 투자자들 글로벌 투자자 뭐 탐 네, 리. 이런 분들 이제 만나기도 하고 네, 이런 근데 그거보다 더 기대되는 거는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은 네. 김프로님과 커피타임 이게 좀 기대되지 않을까요? 그게 기대돼? 기대 안 돼. 아니 나는 이제 매일만 찍었다. 김프로님과 같이 은근히 그거 되게 기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것저것 또 물어보시는 것도 예전에 그 누굽니까? 누구랑 점심 먹는 거 누구였죠? 그 워렌 버핏이랑 점심 먹기. 뭐 그런 건 이제 매일 점심 같이 드실 거니까 같이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 미국 투어 아마 일정이 여기 링크 따라오시면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은 건 요거 서태지 때 하여가 느낌 아니냐고 자꾸 그러시는데 유행이 자꾸 돌고 돌잖아요. 레트로잖아요. 그렇죠. 돌아오고 있어요. 네, 하여가 참 좋았는데 그때. 자, 그러면 우리의 증시 봄날도 다시 돌아올까요?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 3,000 이야기를 물론 이제 요거는 저희 좀 잘 써먹어라 이렇게 이제 던져주신 것 같긴 한데 아니 저희 작년 11월 초에 연간 전망할 때부터 저희는 상반기 중에 3천 간다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저번에 왔을 때도 이게 맞아요. 가능하겠어? 이런 식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은 두 달 만에 코스피가 2,360에서 2,670 왔거든요. 네. 그게 몇 퍼센트죠? 13.4%, 그러니까 13.1% 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날도 와서 그러니까 3주 전에 나오셨었는데 네, 그때도 나오셔서 저희가 되게 의아하게 아니 지수가 10% 이상 단위 시간에 올라가는 게 가능해요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과거에도 한 두세 차례 있었고 근데 실제로 이번에도 한 13% 금방 올라갔고 13% 금방 올라왔고 지금부터 상반기라고 한다면 이제 3, 4, 5, 6월 4달 남았거든요. 4달 동안 지금 2,600에서 3,000 가는 거는 15%만 오르면 되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 네,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어떤 펀더멘탈 동력이 세져서라기보다는 그동안 시장을 눌러왔던 것들이 좀 안정되고 해소가 되고 그리고 또 글로벌 전반적으로 그리고 국내 코스피 내부적으로도 좀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 이제 3월을 지나면서부터는 실질적인 펀더멘탈이 좋아지는지 여부가 코스피 3,000까지 가는데 좀 중요한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펀더가 개선돼야지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특정 생각합니다. 어떤 산업일 거 아니에요? 산업이라기보다는요. 일단은 선수요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선수요? 네. 자, 지금 100원짜리 물건이 한 두세 달 뒤에 관세 때문에 120원이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미리 사놔야죠. 땡겨야지. 미리 사놔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 미국 소비 안 좋다, 소비 심리 안 좋다, 서비스업 안 좋다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ISM 제조업 지수는 3개월 연속 서프라이즈고요. 제조업이요? 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서비스업 PMI가 급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제조업 PMI는 또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유럽도 제조업 PMI는 반등하고 있어요. 두 달 연속.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뭐 어떤 산업이 좋다라기보다는 선수요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그리고 교역 개선 이런 것들이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면 한국 기업 이익도 1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미국이 PMI 그러니까 구매관리자 지수 여기 이제 올라가는 거는 지금 관세 붙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미리 땡겨놓자. 이건 오케이 이해됩니다. 유럽은 PMI가 왜 올라가요? 유럽도 제조업 경기가 좀 바닥에서 통과하는 거죠. 지금 확장 국면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최악의 상황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중국이죠. 중국 실물 지표들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1월, 2월을 합쳐서 3월 달에 발표합니다. 네. 원래 그래요? 네, 원래 그럽니다. 네. 춘절 연휴가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좋은 이벤트,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선수요 플러스 중국 수요 회복 요 두 개가 맞물리면 좀 생각보다 강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고 기업 이익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좀 나은 그림들을 좀 보여주면서 매년 반복되었던 1분기 서프라이즈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4월, 5월까지 좀 시장을 좀 탄력적으로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제 지금 그동안 굉장히 강력하게 이어졌던 달러 인덱스의 강세. 네. 그건 이제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달러를 샀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안 사거나 네. 아니면 달러를 팔거나 네. 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들이 어딘가 흘러가는데 맞습니다. 네. 뭔가 그냥 흘러가는 단순히 야 이제 달러 말고 딴 데 흘러가는 돈의 흐름 때문에 네. 워낙 저평가됐었던 한국이 뭐 이렇게 네네. 올라온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그 돈의 흐름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네. 그 이상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을 거기까지는 왔고 네. 그 이상을 확인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뭐 그동안 미국 증시 비싸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PER 막 20배 넘고 PBR도 막 4배 넘고 막 그랬던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비싸다라고 하고 왜 싼 거를 다시 돌아보냐라는 것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나왔던 이유는 요 그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1월 달 이후 미국 선행 EPS가 23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올랐거든요. 네. 근데 1월 달 이후 멈췄어요. 멈춘 거예요? 네, 그대로입니다. 지금 한 2달 정도 그냥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등락은 있더라도 쭉 꾸준히 올라왔었고 네.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이렇게 멈췄는데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그동안 실적을 이끌어왔던 빅테크 기업들이 해외 매출 비중이 너무 높아요. 60%가 넘는데 자 그러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63% 60%인데 달러가 110까지 다이렉트로 갔으면 실적이 더 좋아지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망가진다라는 그림이 아니라 네. 실적에 대한 기대를 더 키워가긴 좀 그렇죠. 어려운 환경이 되면서 네네. 이제 미국 실적이 멈췄네? 그러면 22배, 23배는 비싼 거 아니야? PBR 5배는 못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좀 로테이션이 돌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 그림 보시면은 그동안 미국 증시가 왜 좋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24년 한 해 동안에 나스닥하고 S&P 500 ETF로만 네. 1,000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1,000억 달러가 들어가고 다 빠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빠지고 여기로만 들어갔는데 네. 최근 S&P 500 쪽에서도 좀 이탈이 조짐이 있고 네. 아직까지 나스닥으로는 계속 들어가고는 있지만 이런 이탈 균열의 조짐들이 최근 난유S들의 경기나 난유S 증시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선수요는 들어오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제 하드 데이터 숫자로 보여지는 데이터 기업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3월, 4월 달에 최대 분수령이고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자라는 네.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근데 환율 관련해서 네. 약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왔다가 유지 내지는 앞으로는 좀 빠지지 않겠어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 빅테크들이 다 글로벌로 판매해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100달러로 가격 책정한 거를 요 나라 한국에서는 14만 원을 줘야 되는데 네. 이제는 100달러 한 게 한 12만 원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면 12만 원 네, 네. 된다 이러면 이제 야, 너네를 더 싸게 팔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 어차피 달러로 받는 사람들은 우리 또 땡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죠. 우리가 좋아요? 똑같은 1달러인데 네. 14만 원짜리가 12만 원짜리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좋죠. 네, 우리 더 좋죠. 많이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네. 우리나라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만 원짜리를 옛날에는 얼마에 가져갔는데 더 싸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달러가 강해지면. 그 미국이 자 여기 헷갈리네. 이건 미국 기업 얘기예요. 미국 기업. 미국의 기업이잖아요. 네. 미국은 그렇다고 원화로 받아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달러로 받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옛날에 14만 원 받던 걸 내가 12만 원 받는다고 해서 손해가 아니고 여기는 네. 그냥 100달러만 받으면 오케이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의 소비자들은 14만 원에 사던 걸 12만 원에 사니까 더 살 여력이 생기잖아요. 옛날에 좀 비싼데 생각했다고 싸졌네? 그럼 더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드린 거는 경기가 너무 좋을 때 얘기겠죠. 그런가요? 네. 근데 지금은 제조업 경기는 올라오지만 네. 미국 소비도 좀 둔화되고 있고 네. 꺾이고 있고 네. 유럽은 이제 바닥을 통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 그리고 중국도
회복세긴 하지만 미국 의존도가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테슬라 같은 경우도 유럽 판매가 급감을 했다고 네.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환율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망가진다라는 그림이 아니라 지금은 미국 기업 실적은 무조건 올라가라는 것들이 조금은 슬로해지면서 이 정도면은 밸류에이션 이 정도까지 줘야 돼라는 퀘스천 마크가 던져졌고 그 와중에 밸류에이션을 뜯어보니까 중국 왜 이렇게 싸? 한국 왜 이렇게 싸? 이러면서 조금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은 너무 싸지. 너무 싸죠. 네, 올 때 됐죠 이제. 올 때 됐고 또 최근 작년 11월부터 가장 뚜렷한 변화는 수급이에요. 연기금이 사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37거래일째 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연기금이 안 사주면 그냥 외국인이 매매하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급등락만 보이던 걸 네. 연기금이 일평균 500억에서 700억을 사준다라고 본다면 방향성을 위쪽으로 만들어 놓고 외국인이 사면 세게 올랐다가 팔면 일부 조정받고 또 세게 올랐다가 팔면 조정받고 이 방향성을 좀 바꿔주는 흐름에 있어서도 연기금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연기금도 아마 우리 시장이 이 정도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거보다도 아니에요? 한국 주식 비중이 너무 낮아요. 아, 그거 채워넣는 거예요? 네. 올해 목표가 14.9거든요. 네. 퍼센트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14.9% 가져가겠다라고 국민연금? 했는데, 네,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게. 네. 근데 작년 11월 말까지가 11.9%예요. 아, 많이 뺐기도 했지만 가격이 낮아지니까 비중이 더 줄어들었나 보다, 그죠? 미국은 올라가고 네. 한국은 떨어졌으니까 이 갭이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벌어진 거죠. 갭이. 네. 아, 갭이 요거 갭 겁니다. 네. 갭. 이쁩니다. 39,000원. 네. 하나 사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3%포인트 정도는 채워 나와야 돼요. 아. 근데 최근 코스피는 잘 올라오고 미국은 멈춰 있으니까 예. 이 갭이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상반기 중에 저는 10조 정도는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한 9조 정도 샀거든요. 네. 네. 이 정도는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그 정도면 수급에서도 네. 우리 시장 꽤 아직은 여유가 좀 더 들어올 여유가 있고 안정성은 계속될 거고 네. 여기에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최근에는 외국인은 현물을 덜 판다는 이유만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여기서 현물을 산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좀 기대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상반기 근데 상반기 3천까지 가는 길이 네. 쭉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또 어디서 털고 갈 수도 있잖아요. 털고 가는 거는 3월 초쯤이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3월 일단은 2670에 막혔잖아요. 2670이 밸류에이션적으로 본다면은 과거 2024년 이후 평균에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하나만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2670이 어떤 선이냐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싸다라는 것은 좀 정상화된 수준? 1차적으로. 그래서 PER, PBR 모두 다 작년 이후 평균 수준이 2660에서 70선 여기에 다 몰려 있고요.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도 2000년 이후 마이너스 1% 편차 수준까지 떨어졌던 게 이제 평균까지 왔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극심한 저평가, 밸류에이션도 가격도 극심한 저평가형에서 벗어나서 일단 정상화되는 수준까지 왔다. 아 그래요? 벌써 왔어요? 네. 아 10% 오르니까. 네.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아까도 펀더멘탈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네. 이유가 불안 심리 완화, 싸다라는 논리 외에 이거를 뒷받침해 줄 만한 펀더멘탈 변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는 선수 유입 플러스 교육 개선 플러스 중국 경기 회복이 좀 더 가시적으로 될 거고 그리고 3월 19일 날 있을 FMC에서는 좀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도 좀 완화적으로 가면서 되게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만들어질 거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1분기 실적이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1분기 실적은 뭐 한국 실적 시즌은 매년 똑같아요. 1분기 서프라이즈, 2분기 예상상해, 3분기 예상하회, 4분기 쇼크예요. 4분기 쇼크, 1분기 서프라이즈 이유는 4분기 쇼크가 오히려 시장에 대한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많이 낮춰져 버렸기 때문에 네.
작은 약간만 좋아지는 것 그림만 나와도 좀 서프라이즈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건 어때요? 그러니까 그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이 네. 야 그래도 추경은 하긴 할 거잖아. 뭐 언제 할지의 문제는 남아 네. 있고 얼마나 할지의 문제도 남아 있지만 네. 하긴 할 거잖아. 네, 맞습니다. 요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다면 네. 이게 만약에 시기가 좀 우리 정치 그 스케줄 자체가 지금 불명확한 상태니까 네. 시기가 늦춰지면은 또 약간 이렇게 조정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좀 앞당겨지면 요대로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변수들이 있으니까요. 추경 영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추경 영향은 심리적으로는 좀 긍정적이겠죠. 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코스피가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혼자 못했잖아요. 네,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네. 그러니까 기저에 깔려 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내수 부양 정책이 없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미국은 트럼프 정책, 바이든 정책, 뭐 국내 경기를 살리겠다, 미국 우선주의 난리가 났죠. 그렇죠. 중국은 금리 인하하고 재정 확대하고 난리가 났죠. 네, 재정 여력이 없는 유럽은 야 일단은 금리 인하 많이 하자. 회의 때마다 금리 인하했죠. 네. 근데 한국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내수 부양 정책이 없었고 또 하나는 요 그림 하나 아이고 잠시만요. 네. 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되는데 유동성 모멘텀이 한국만 꺾였어요. 자 파란색 한국만? 파란색 회색이 미국하고 유로존이에요. 네. 정신없이 올라가잖아요. 유동성 모멘텀 돈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 증시가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계속 떨어지던 게 작년 4월, 5월 바닥 잡고 반등했다 쉬었다긴 하지만 또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죠. 한국만 정점 찍고 꺾였죠.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좀 중요하긴 하지만 네. 일단은 없었던 재정 정책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상반기 중에 올해 예산이 70%, 1분기 중에 올해 전체 예산이 40%를 쏟아붓는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미 금리 인하 한 번 했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부재했던 내수 부양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뚜렷한 개선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유동성 모멘텀도 살아나게 된다면 그동안 부진했던 갭이 벌어져 있던 그림들이 캐치업하는 흐름들은 지금 기저에서도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추경의 이 시점의 문제이긴 하지만 네. 그게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문제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정치적인 리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당연히 그것도 감안은 하시죠? 네. 뭐 예상하실 때. 뭐 가만한데 뭐 된다 안 된다보다도 네.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요게 뭐냐면 요게 회색선이 폴리마켓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 그 되게 베팅 사이트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전 세계 3라만 상을 다 배팅하거든요. 별의별 걸 다 배팅합니다, 진짜로. 맞아. 네. 네. 근데 여기에 4월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확률도 있어요. 탄핵 배팅도 있어요. 네. 아, 거기서 확률을 보면은 자 회색선이 그 확률이거든요. 예. 이게 코스피고요, 파란색이. 아이 저거 좀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근데? 저 공식제로에다 저거 올려놓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정책 네. 상향을 떠나서 네네. 시장이 지금 정치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림 같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정치적 리스크 해소도 중요하지만 지금 2016년, 17년처럼 탄핵 이슈가 현실화되고 변화가 있을 때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2017년하고 지금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트럼프 1기 때도 한국은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네. 네, 네.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네. 이때도 탄핵 인용 결정된 이후 코스피가 S&P 500을 한 6개월 정도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뭐 물론 이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 얘기를 하세요. 야, 이때는 IT 반도체 붐이었었어요. 사이클이 있었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때 2016년 17년 초에 IT 반도체 좋다라고 한 분들은 극소수였어요. 회복될 거야 하반기에. 지금이랑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나요? 네네. 야 하반기엔 회복될 거야. 근데 주도주는 아니야. 그러다가 1분기를 지나면서 업사이클이네? 빅사이클이네? 와 슈퍼사이클이다 라고 하고 정점 찍고 끝났거든요. 네. 예. 그때랑 분위기가 비슷해서 저희는 근데 그때는 저도 기억이 네. 그때 되게 분명히 나는데 그때는 저게
비트코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네. 막 채굴한다, 막 이래갖고 채굴 메모리 그리고 엄청 그리고 많이 데이터 센터 이런 소리들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있었죠. 이게 사실 없던 뭔가가 생기면서 네. 반도체 수요가 막 늘어나고 네. 그것 때문에 반도체 산업 좋아지고 네. 주가 올라가고 이런 시나리오였었는데 그럼 지금은 무엇을 통해서 저거를 이뤄갈 것인지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일단은 순환매가 돌아야 되고 네네. 지금 그때는 반도체가 다 끌어갔잖아요. 지금은 거기에 버금가는 업종들이 좀 받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무너지는 그림이 아니라 반도체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AI 반도체 모멘텀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에서 봤듯이 네. AI 반도체 모멘텀은 살아있고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이 나오면서 레거시 반도체들의 회복세가 조금 더 가세해준다면 되게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가장 핫한 업종이 조선기계 방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단기적으로 좀 쉴 것 같아요. 한두 달 정도 좀 쉴 것 같은데. 조선방산? 네, 조선방산 기계, 예, 아, 전력기기까지. 예.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서 저희도 추천 업종이고 추천 종목이긴 한데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좀 쉬었다 더 멀리 갈 거다라는 스탠스라서 한두 달 정도 뒤에는 좀 더 싸게 살지 않을까? 뭐 요즘 주가가 급등했다, 뭐 하락했다, 급등했다, 하락하는데 고점권에서 좀 등락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쉬었다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림이라서 이거는 좀 따라가긴 좀 어렵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지금 시점에서 바라볼 것은 2차 전지, 자동차 싸다. 싸지. 그리고 인터넷, 제약바이오. 네. 좀 많이 올라왔다 좀 쉬고 있어서 네. 이제 금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내려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레벨업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랑 아주 딱 맞는 네, 주식이.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네. 그것만 가면 저는 이제 살아납니다. 근데 많이 논란이 되는 거는 자동차 어떡하냐 관세 이슈도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주가인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주가인 것 같고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3월 되면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도 들어오면서 지금 자동차 PER이 5배가 안 되고요. PBR이 0.5배가 안 됩니다. 다시. 네. PBR이 0.5배가 안 안 돼요? 돼요. 네. 그 정도의 자동차? 네. 왜 이렇게 안 사? 저는 근데 이제는 네.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는 그 PER, PBR도 중요하지만 네. 배당 수익률이 되게 중요해진 네, 것 네. 같아요. 배당 수익률?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이런 개념을 잘 안 썼었는데 네. 이제 언제부턴가 밸류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배당 얼만큼씩 분기별로 하겠다. 줄게라고 하는 거를 밝히기 시작했잖아요. 네, 맞아요. 작년에 현대차가 이제 2,000원인가요 분기당? 네. 분기 배당 2,000원을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배당 수익률이 제가 최근 주가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거의 대략 6% 가량 네.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요즘에 6% 주는 예금이 어디 있어요? 이제 약간 우리나라 기업들도 배당 수익률 좀 고려할 네, 만한 네. 구조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네. 있는 게 아닌가? 그래요? 그리고 3월 31일에는 공매도가 제기된다면 네. 좀 그런 외국인 수요도 들어올 수도 있고 네, 그런 근데 것들이 그들 입장에서도 야 요즘 전 세계에 6% 주는 데가 어디 있어 이런 네. 생각 하겠네요. 하겠고 그러면 왜 지금은 안 들어오냐? 이러다가 툭 떨어지면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공매도가 있으면 아, 배당 받는 거 사놓고 불안하면 해지할 수 있겠죠. 네. 자동차 들어갑니다. 네. 자동차 들어가고. 그리고 2차 전기차 전지는 들어가네. 2차 전지는 아까 박병찬 이사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저희는 기대감보다는 일단은 채권 금리와 달러가 안정되면은 뭐가 움직이냐 원자재가 움직이겠죠. 네. 일단은 뭐 천연가스가 날라갔고 네. 그리고 유가도 반등하다 좀 쉬고 있고 저희는 산업금속 쪽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 판매의 80%를 차지하는 유럽과 중국 경기가 지금 바닥을 통과하고 중국 회복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원자재 쪽은 좀 움직일 수 있겠다. 진짜로 전기차 판매가 얼마가 될지는 저희도 추정을 하기는 어려운데 네. 야 전기차 판매 수요가 이제 더 나빠지지 않을 것 같아라고 하면은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들은 반등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쪽들을 보자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은 2차 전지가 분기별로 실적이 나빠지는 구간이었고, 네. 그렇죠? 네. 거의 4분기는 진짜 박살이 났죠. 완전 진짜 최악이었으니까. 네. 근데 그것만 멈춘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수급은 좀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최근 보면은 연기금이나 외국인도 조금씩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좀 관심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날까요? 기아가 날까요? 아, 이게 그 구체적인 해산차 안 하시죠? 네. 네. 전 잘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브랜드는 어딜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랜드를 기아를 더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봤을 때 예전에 스팅어도 저는 되게 좋았는데 이게 단종돼서 좀 아깝기도 그쵸. 했었고 K5 어때요? K5 요즘에 나온 네. 거 좀 예쁘게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요즘 풀체인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되게 이쁘더라고요. 작년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 미국에서 가장 도난 많이 네. 당하는 차량이 또 기아차예요. 아, 그게 훔치기 싫어서. 아니 그 예뻐서. 예뻐서? 네. 아, 예뻐서 그래요? 네. 야, 예뻐서 그럴 것 같으면 저 뭐야? 람보르기니 훔쳐야지 왜 기아를 훔쳐? 람보르기니는 그거는- 차고에 들어가 있겠죠. 아, 훔치기가 너무 힘들구나. 아, 그래요? 아, 이뻐서 많이 훔쳤대요? 그렇다고 진짜, 하더라고요. 네. 그랬었거든요. 네. 아, 어딜 가야 되나? 근데 이제 기업의 어떤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빼고 펀더멘털을 보면 현대가 조금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뭐 이 좀 약간 그런 차이가 맞아요. 저는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미 둘 다 주가가 전저점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 뭘 선택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게 두 회사 중에 뭐 탄력적으로 더 움직이는 회사가 있다든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진 않던데. 아, 네. 그래요?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벨 전략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기아 바벨 전략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나 하여튼 좋아 보이고 인터넷도 역시 금리가 내려가는 거 생각한다면 네.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데들도 네. 한번 괜찮을 수 있겠다. K사보다는 N사가 좀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적이 그쪽이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는 말씀드리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지금 고점 수준에서 좀 쉬고 있잖아요. 네. 좀 쉬었다 다시 움직이게 된다면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업종을 좀 괜찮게 보시고 네. 혹시 조금 3천 가더라도 물론 이제 대체적으로 다 좋겠지만 네, 네. 여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뭐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 뭐 이런 있잖아요. 또 그런 거 없어요? 금융은 그냥 박스권일 것 같아요. 아, 금융은. 네. 근데 지금 은행이나 보험 같은 경우는 좀 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이라서 좀 금리가 떨어지면 좀 이쪽도 쉬었다가 금리가 좀 이면 반등했다. 이렇게 박스권 등락을 보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나머지 업종들은 그냥 전반적으로 잘 갈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조선기계 뭐 방사는 좀 쉬었다가 더 멀리 갈 것 같고 지금 가격대에서 좀 매력적인 것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 정도 인터넷하고 제약바이오도 좀 쉬면은 더 갈 수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근히 그 얘기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중국 때문에 엔터 관련 네, 되게 네, 많잖아요. 네, 네. 그쪽은 뭐 중국 소비주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엔터도 좀 많이 올라왔죠. 이미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저희는 오히려 화장품이나 이런 소비 쪽들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어요. 네. 소비주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내 정책 리스크가 해소되면 또 한번 주목받을 거는 유통 쪽. 유통 쪽. 네. 유통이랑 정치랑 무슨 관련? 이 그림을 제가 빠뜨렸나 잠시만요. 그림을 하나 가져오긴 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최근에 유통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네. 좀 이렇게 직접 기업들 만나보면서 그래요? 느끼고 있긴 하거든요. 네, 요 그림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소비 심리 지표거든요. 예. 2016년, 17년 요때 이렇게 튀었습니다. 네. 정책 리스크 부각 해소, 부각 해소. 소비 심리가 확실히 네. 변하네요. 거기다가 지금 추경하고 금리 인하하고 그렇게 된다면 좀 더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 여기까지 딱 떨어졌거든요. 네, 이 네, 지수 레벨까지 딱 떨어져 있어서 뭐 이게 추세적으로 움직일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3월 중 정책 리스크가 해소되는 그림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좀 이게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국내 유통주들에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있습니다. 유통주라고 하면 뭐 이마트 같은 데 유통이 아니면 저 CJ 뭐 대한통운 이런 게 유통이에요. 이마트가 이마트죠. 왜냐면은 그건 운송이죠, 운송. 아, 운송. 네, 운송. 택배나 이런 쪽은 운송이죠. 전 운송으로 볼래요, 그러면. 운송이요? 전 운송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운송은 이미 갔어요? 많이 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눌려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는 유통 쪽이 맞는 것 같아서 저희는 유통을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도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3월 중에는 뭐 관련 인덱스 자료를 쓰신다고도 할 정도로 네네. 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 네. 뭐 업종 관련해서 쭉 한번 짚어주셨는데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4월 중순
내지 하순을 네. 말씀하신 3천의 달성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빨리요? 네. 그때 실적할 거 아니에요. 네, 4월 달에 실적이 나오면서 저도 네. 근데 저 요즘 좀 생각하는 거는 되게 빠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이 너무 네. 빠르게 움직인다. 네. 시장은 항상 예상보다 빨리 맞습니다. 올라가고 맞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내려갑니다. 맞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정확한 표현이세요. 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도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경민 부장님도 오늘 크게 배우셨으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도 많이 배우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